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2015년 2회 컴퓨터 일반 1번부터 한번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발전 과정으로 3세대 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컴퓨터의 발전 과정은 총 5세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5세대. 1세대가 진공관, 2세대는 트랜지스터, 3세대는 집적 회로. 누가 집적 되는 그런 집적 회로입니다. 그 다음에 4세대가 고밀도, 5세대가 초고밀도입니다. 자, 그래서 3세대가 집적 회로입니다. 그럼 3세대 이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그럼 이후면 포함을 하는 거죠. 3세대도 포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인용 컴퓨터가 4세대, 그 다음에 전문가, 퍼지,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주로 5세대, 현재 세대가 5세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괄처리는 1세대 기법입니다. 1세대 기법. 자, 일괄처리, 그 다음에 다중처리, 현재는 이제 분산처리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일괄처리 시스템은 일의 일정량 또는 일정 기간 모아 그때그때 처리하는 실시간이 안 됐어요. 과거에는 실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좀 그 수동 방식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1세대, 그 다음에 일괄 처리해서 뒤에 이제 실시간 바로바로 처리하는 거. 이제는 우리가 분산 처리, 나누어서 떨어져 있는 곳에서 나누어서도 처리하는 그런 분산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은 1세대 시스템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윈도우 탐색기에서 보기의 내용 한번 눌러볼까요? 자, 보기의 내용 이렇게 누르면, 자, 파일 이름, 그 다음에 수정한 날짜, 이런 기타 등등 파일이 있는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파일 이름, 크기, 날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기, 날짜, 유형이란, 자, 뭐죠? 파일의 확장자가 뭐냐, 유형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엑셀, MDB 이런 유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디스크 여유 공간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로컬 디스크에서 하드 디스크가 되겠죠. 로컬 디스크 속성을 통해서 현재 사용 가능한 공간, 사용 중인 공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여유 공간은 탐색기에서 내용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로컬 디스크 속성에서 확인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자, 세 번째, 윈도우 7의 작업관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업관리자. 1번, 자, 작업관리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네요. 사용자 계정 추가와 삭제. 자, 이 사용자 계정 추가와 삭제는 우리가 1회 때 마지막 20번 문제에서 보여드렸죠. 사용자 계정에는 게스트 아무나 그냥 구경하러 오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고. 그 다음에 표준 사용자, 그 다음에 관리자 이런 세 가지의 계정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사용자 계정에서 계정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는 거. 따라서 작업 관리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작업 관리자를 한번 밑에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용자 계정의 추가와 삭제는 제어판 사용자 계정에서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ESC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ESC를 누르시면 이렇게 관리자가 나옵니다. 현재 응용 프로그램들을 보여줄 수 있고, 만약에 렉이 걸렸다라고 표현하죠. 렉 걸리면 여기서 선택을 하고 작업 끝내기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새 작업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고, 프로세스 상황들, 그 다음에 서비스 성능은 CPU하고 메모리를, 자, CPU와 메모리를 뭘로? 그래프와 곡선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도 볼 수 있고, 사용자 로그오프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정리할 수 있다. 이게 작업관리자의 주 목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실행 중인 프로세스에 대한 CPU, 메모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래프로 볼 수 있고, 네트워크라든가 로그오프, 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두 번째,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서에 대해 CPU 이런 거 있죠.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보면은 사용자가 있을 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 로그오프도 가능하고. 자, 과거에
과거 문제에서 좀 오류가 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사용자 전환이라고 나왔던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자 전환. 사용자 전환은 윈도우 7에서는 나오지 않고 로그오프만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로그오프와 사용자 전환의 차이점. 로그오프는 현재 계정을 로그아웃하고 나가는 거고 사용자 전환은 로그아웃하지 않고 그냥 사용자만 바꾸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는 로그오프가 가능하다는 거. 자, 그래서 3번에는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네 번째, 웹 프로그래밍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렇습니다. 자, 웹 프로그래밍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 세 가지. 자, 웹 프로그래밍에는 먼저 클라이언트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HTML, SGML, XML, DHTML 이런 게 있고 서버용에서 PHP, ASP, JSP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무선에서 우리가 HTML은 유선이죠. 무선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기본 언어는 WML. 자, 여기서 와이어레스 선이 없는 그거입니다. 더블은 자 선이 없는 이게 무선 쪽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틀린 내용이고 2번은 자 웹 언어가 아니라 사무용 프로그램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거의 또 사용을 하지 않죠. 자 4번에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5번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도 보니까 2012년 1회, 2012년 3회, 2013년 4회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주 유사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꼭 정리를 해주시고 자 게이트웨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통로, 관문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위치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주는 게 이 게이트웨이의 특징이고 자 신호를 증폭하는 건 리피터, 신호 재생기. 자 그 다음에 경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층의 연동 장치로 경로, 어른을 공경하는 경로, 공경할 경자에다가 늙을 노자, 늙은 사람을 공경한다. 누구부터? 나부터 이렇게 기억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나부터 이렇게 경로는 나부터. 그 다음에 문자로 된 도메인 주소 www.naver. 이렇게 문자 주소를 실제 주소 IP 주소로 숫자로 된 거죠. 192, 168 이런 숫자로 된 주소로 바꿔주는 걸 우리는 DNS 서버다라고 했던 거 기억 다들 하시죠? 자 6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바가기 키에 대한 설명이다. 자 윈도우 로고 우리 키보드에 보면 왼쪽에 윈도우 로고가 있습니다. 컨트롤과 알트 사이에 윈도우 로고 키가 있습니다. 이런 물결 모양이 윈도우 로고 키입니다. 자, L 로그오프 사용자 전환 같은 겁니다. 사용자 전환. 자, R 실행. 자, 윈도우 로고 R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뭔가를 입력할 수 있게끔 실행. 그다음에 윈도우 포즈는 그 우리가 뭐 있죠? 한번 눌러볼게요. 윈도우 포즈. 자, 이렇게 시스템. 제어판의 시스템이라든가 바탕화면에 내 컴퓨터, 그냥 컴퓨터죠. 컴퓨터의 마우스 오른쪽 속성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 E는 뭘까요? 윈도우 E. 자, 윈도우 E는 컴퓨터를 여는 거죠. 컴퓨터. 자, 그래서 윈도우 E는 컴퓨터 열기. 각각의 단축키들을 한 번씩 꼭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 틀린 거죠. 4번. 자, 7번째 문제. 인터넷 보안에 관한 해결책으로 암호화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암호화 기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대칭키 암호화, 비대칭키 암호화가 있습니다. 비대칭이란 서로 같지 않다 그런 말이죠. 대칭은 서로 같다. 그럼 뭐가 같고 뭐가 같지 않냐? 자, 내가 암호를 1, 2, 3, 4로 만들었어요. 그럼 암호를 풀 때도 1, 2, 3, 4로 풀어야 되죠. 자, 이게 암호화 키고 암호키예요. 암호키. 안 보이나요? 자, 암호키예요. 얘는 풀 때 사용하는 거니까 복호키예요. 복호키. 즉 암호화 키와 복호키가 서로 일치하는 게 대칭키입니다. 근데 비대칭키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거 일치하지 않는 거 있나요? 우리는 사용 안 해요. 거의 대부분. 자, 그래서 대칭키 우리가 사용하는 건 단일키. 똑같다. 두 개가 하나다. 개인키, 비밀키. 우리가 인터넷에서 웹에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주로 대칭키 방식입니다. 대칭키는 관용,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자, DS, DS 방식이고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서로 동일했기 때문에 대칭키 방식이죠.
속도가 빠르고. 그런데 비대칭 키는 RSA 방식입니다. 이중키, 키가 두 개라는 거예요. 암호화할 때와 복호할 때 서로가 다르다. 그래서 하나는 공개를 해줘요. 하나는. 뭘 공개하느냐? 암호는 공개를 해줘. 근데 풀 때 암호는 알려주세요. 풀 때 못 풀잖아요. 풀 때. 복호키는 비공개. 복호키를 공개해버리면 풀 때 쓸 수 있잖아요. 자, 이거를 서로 다르다. 비대칭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쭉 읽어보시면, 자, 먼저 옳지 않은 거 있습니다. 비밀키. 비밀키는 대칭키 방식을 말하겠죠. 비밀키, 개인키. 자, 동일한 키다, 대칭이다, 그런 거죠. 비밀키는 DS 방식이다, 단일키 방식이고, 공개키는 비대칭이라고도 한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표적인 암호화 방식으로 RSA가 있고, 공개키 암호화 기법에는 암호를 할 때는 키 비밀로 암호는 줘도 돼요. 암호도. 근데 풀 때 복호할 때의 키는 비공개로 해야 되겠죠. 공개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7번에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8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8번. 자, 소프트웨어 사용권에 대해 따른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애드웨어라고 있네요. 애드웨어. 광고 보면서 광고 보는 대가로 그냥 이거 주는 거야. 광고를 봐야 돼 대신. 이런 겁니다. 자, 쉐어웨어. 쉐어웨어 2015년 1회 때도 쉐어웨어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일정 기간 동안만 공짜. 프리웨어는 주구장창 공짜. 쉐어는 일정 기간 동안만 공짜. 그다음에 또 우리가 1회 때 오픈소스라는 게 있었죠. 그 운영체제, 리눅스 같은 운영체제가 가장 대표적인 그 오픈소스 그런 것들이 있었고, 자, 여기는 정식 버전이 출시되기 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의 평가. 자, 이거 보고 가겠습니다. 일반인의 평가를 하는 건 베타 버전입니다. 베타 버전. 자, 제품을 공식으로 발표하기 전에 기술자 또는 일반 사용자에게 성능을 테스트하는 그런 버전이 베타 버전이고, 자, 그 전에 또 알파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외부에 나가지 않고 부서들, 내부의 부서 직원들, 우리 회사 직원들이, 내부의 직원들이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베타 버전, 전문가라든가 일반 기술자들한테 성능 테스트를 받는 게 베타 버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완성이 되면 상용을 하죠. 상용. 돈 주고 팔죠. 돈 주고 팔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이제 패치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업데이트, 성능 향상을 시켜주는 패치 프로그램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번들.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포함하여 주는 거, 끼워 넣는 거 있죠. 끼워주는 거 있죠. 공짜라고? 공짜는 개뿔, 공짜 아니에요. 내가 돈 내고 끼워서 걔네들이 판 거예요. 말로는 이거 그냥 공짜로 줄게요. 다 그 앞에 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번들. 안 줘도 되니까 돈 깎아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틀린 거는 쉐어예요. 정식 버전이 나오기 전에 일반인의 평가를 받는 건 베타 버전이라는 거.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9번째. 동영상. 그러면 자, 동영상이 우리가 비디오죠. 비디오. 비디오. 그래서 V가 들어가는 놈들이 다 동영상입니다. V. V 안 들어가네. V 안 들어가네. 우선 두 개는 V가 들어갑니다. 자, V가 들어가는 것 중에 WAV. 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소리 파일이죠. 소리 파일. 자, 동영상 V가 들어가는 것 중에 동영상이 아닌 놈이 웨이브가 있다. 또 자, V가 안 들어가는 것 중에 동영상이 있다. ASF. ASF는 실시간, 우리 동영상 볼 때 카페라든가 다운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플레이하면서 보는 거죠. 그런 게 ASF입니다. 실시간 동영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AVI, 뭐 플러그인 없이 우리가 뭐 곰 플레이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보죠. 근데 그런 플러그인 없이 자체적으로 보는 AVI, 뭐 DVI, 그 다음에 또 ASF 이런 것들이 있죠. 자, DXF 기억나나요? 1회 때, 2015년 1회 때 벡터 이미지의 한 형식이다. 주로 오토캐드에서 자료 교환 형식으로 쓰인다. DXF. 자, AI 질 그랬죠. WF 질, 일러스트, 코렐 드로우, 뭐 캐드에서 사용되는 자료 교환 형식의 DXF 이런 것들이 벡터 이미지 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1회 때 문제를 제대로 풀었다면 DXF가 동영상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관련 문제들을 유사 문제들이 출제된다라는 점. 자, ASF. 자, 실시간 재생하는 거. 스트리밍 방식. 그다음에 MOV, V가 들어가죠. V. 자, 애플사에서 개발한 동영상 압축 기술이다.
자, 10번째, 운영체제, OS. 우리가 1회 때도 OS에 관련 문제가 나왔었어요. 운영체제. 운영체제는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인간을 좀 더 편리하게. 자, 운영체제는 사용자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하고 하드웨어 성능을 최대화할 수 있다. 이게 운영체제의 주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키보드, 모니터, 디스크 이런 하드웨어. 여기서 하드웨어 성능을 최적화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 모니터, 디스크 이런 것들의 주변 장치들을 관리하는 바이오스를 포함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영체제는 컴퓨터가 동작하는 동안 하드디스크 내에서가 아니라 주기억 장치에 로딩돼요. 자, 그래서 운영체제는 주기억 장치의 로딩 위치에서 자, 다른 것들을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주기억 장치라는 거. 시스템의 모든 상태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제어 프로그램의 핵심 프로그램을 슈퍼맨. 가장 핵심이 되는 애가 슈퍼맨이죠. 그래서 슈퍼바이저라고 부른다라는 거. 자, 11번째 문제. 시스템의 정보 보안을 위해 기본 충족 요건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자, 시스템의 정보 보안 요건으로는 기밀성, 북한의 기밀성이 아니라 자, 기밀성 한번 보겠습니다. 시스템 내 정보와 자원은 허가된 사용자에게만 접근이 허용되고 정보가 전송 중에 노출되더라도 데이터를 읽을 수 없도록 기밀성이 비밀성입니다. 자, 무결성, 결함이 없어야 된다. 아무나 와서 막 수정하면 돼요? 안 돼요. 다 막 틀려져 버리죠. 무결성, 시스템 내의 정보는 아까 허락된 사람들만 수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전송 중에 수정되지 않고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무결성. 그 데이터 안에는 결함이 없어야 된다. 아무나 수정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인가된 사용자를 말하겠죠. 신원이 확인되고 사용자를 식별하고 사용자의 권한을 검증하는 그런 것들이 인증입니다. 부인, 거짓말을 못하게끔 막는다. 방지. 송수신, 네가 어제 메일 보냈지? 안 보냈어? 수신 확인해서 보면 알잖아요. 자, 송수신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송수신 증거를 제공하는 거. 이런 게 부인 방지. 우리가 메일에서는 수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것들을. 자, 그래서 시스템 내의 정보와 자원은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버전과 저작권에 관한 대한 인증이란 뭐예요? 신원이 알려진 그런 사람만 권한을 준다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버전과 저작권에 대한 인증이 아니죠.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변경하지 않고 무결성을 말하는 거죠. 무결성. 사용자를 식별하고 접근 권한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펌웨어도 자 15년 3회 1회 때 유사 출제가 됐습니다. 13년 3회 유사한 문제들이 동일 출제도 한번 됐네요. 2번이나. 자, 펌웨어란 롬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1회 때 공부했던 거 기억하시죠? 펌웨어는 시스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어디에? 롬에 저장되어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마이크로 프로그램, 롬 바이오스, 표준 입출력 시스템, 자, 그 다음에 파워원 셀프 테스트 이런 거 있었죠.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하드웨어처럼 무작정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를 라든가 삭제 등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드웨어 동작을 지시하는 소프트웨어이지만 하드웨어적으로 구성되어 일부분도 하드웨어의 일부분으로도 볼 수 있다. 즉, 펌웨어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모든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드웨어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시스템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시스템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램에 저장된다. 우리가 1회 때도 롬에 저장되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기계어 처리, 데이터 전송, 부동소 수점 연산 이런 것들 루틴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것만 봐도 틀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3번 문제. 자, JPG 이 문제도 15년 1회, 14년 1회, 12년 계속 유사한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외울 때 뭐라고 그랬죠? JPG. 자, JPG는 그래서 비트맵 이미지의 한 형태가 되겠죠. 자, 표준이다. 정지 영상의 표준이고 24비트 컬러를 사용하고 사용자가 압축률을 지정해서 이미지를 압축하는 압축 기법을 사용할 수 있고, 자,
이미지를 확대해도 테두리가 거칠어지지 않고 매끄럽게 처리된다. 이건 뭐예요? 벡터 방식이죠. 거칠어지지 않는 건 벡터예요. 벡터. 자, 그래서 확대해도 매끄럽게 표현되는 방식은 벡터다. 자, 벡터의 종류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WF, AI, CDR, DXF. 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JPG 종류, JPG. 그 다음에 JPG하고 GIF 차이점도 좀 알아두시고, BMP는 압축이 지원되지 않아서 용량이 크다라는 단점도 있다. 자, 14번째 문제. 다음 중 어떤 장치가 다른 장치의 일을 일시, 잠시 중단시키고 자신의 상태를 알려주는 겁니다. 갑자기 내가 뭘 하고 있는데, 야야, 잠깐. 그런 걸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인터럽트라고 했습니다. 인터럽트. 자, 인터럽트란 프로그램 수행 중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으로 그런 말입니다. 현재 하고 있던 작업을 잠시 중지하고 그 갑자기 끼어드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처리한 후 다시 원래대로 복귀해야 되는 게 인터럽트입니다. 그래서 다른 처리의 일을, 자, 다른 장치의 일을 잠시 중단시키고 자신의 상태를 알려주는 그런 것들을 인터럽트라고 합니다. 자, 클라이언트 서버란 네트워크의 다른 컴퓨터나 서버에 연결하여 파일 프린트 공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DMA. 자, 중앙 처리 장치에 간섭이 없어요. 야, 너는 간섭을 하들 말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 모든 것들은 우리가 CPU가 통해서 작업이 되는 거죠. 근데 이 DMA는 CPU에 간섭을 안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몰래 일을 간섭하니까 몰래 일을 훔쳐다가요. 훔쳐다가. 그래서 우리가 얘는 스틸 방식이다라고 그래요. 스틸. 뭔가 훔쳐오는 거죠. 스틸. 자, 채널은 CPU 대신 입출력을 관리하는 거예요. CPU가 야, 이거 네가 해라. 권한을 넘겨받은 거예요. 넘겨받아. 이 DMA는 몰래 훔쳐와서 일을 하지만 간섭을 받기 싫어서. 그런데 채널은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권한을 넘겨버린 겁니다. 각각 DMA와 채널에도 과거 출제된 경험들이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15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DNS. DNS란 우리가 앞에서 DNS란 뭐라고 배웠죠?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 도메인, 숫자 도메인으로 바꿔주는 거, 이런 거를 DNS라고 합니다. 자, 특정 도메인의 IP를 검색해주는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IP를 검색해. 자, 네이버에 대한 IP를 알고 싶어요.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자, 뭐 과거 이런 문제도 한번 나온 적 있어요. DNS 인프라 진단 및 네이버 서버 관리자나 사용자의 특정 호스트를 입력하면 인프라 진단도 과거에 한번 좀 오래된 문제지만 인프라 진단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NS 루거 및 인터넷 서버 관리자나 사용자가 특정 호스트 이름을 입력하면 www.naver.com을 입력하면 그에 대한 IP 주소를 알려주는 겁니다. 핑도 가능합니다. 핑도 그 특정 서버에 대한 IP를 알려주는 명령어입니다. 자, IRC는 채팅을 하는 방식. IRC는 채팅. 그 다음에 고퍼는 메뉴 방식. 우리 인터넷 이렇게 띄워보면 네이버 나오죠. 뭐 메일, 카페, 블로그, 지식 이렇게 메뉴 방식으로 클릭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이런 메뉴 방식을 우리는 고퍼라고 합니다. 고퍼. 배가 고퍼. 자, 그 고퍼가 아니라 자, 고퍼. 그래서 메뉴 방식으로 쉽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아키, 뭐 익명의 FTP. 우리가 이럴 때도 FTP 나왔었죠. 익명의 FTP, 공짜 FTP. 이런 공짜 FTP는 사용자가 폭주하기 때문에 미러 사이트를 함께 운영해야 된다. FTP에 대한 내용 이럴 때 공부했으니까 같이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NS 룩업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6번 문제. PC 업그레이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램, 주기억 장치죠. ODD는 CD나 DVD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접근 속도는 수치가 작은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속도는 밀리세컨, 그 다음에 마이크로세컨, 그 다음에 밀마, 나노세컨, 피코세컨 이렇게 되죠. 펜토, 아토 기억나나요? 밀리, 마이크로, 밀마, 밀지마. 왜? 나 피 빼. 나 피 빼. 밀지마. 나 피 빼. 그랬더니 뭐라는 거야 이 세리가. 그러고 밀었더니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 기억나나요? 자, 기본 개념 강의할 때 암기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밀마, 나, 피, 빼. 자, 얘가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9승,
마이너스 12승, 마이너스 15승, 마이너스 18승. 마이너스는 숫자가 작은 게 큰 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로 갈수록 속도가 더 빨라진다. 그래서 자, 속도의 수치는 작은 것이 좋다. 마이너스 3보다는 마이너스 6이 빠르고 마이너스 18이 제일 빠르다라는 겁니다. 자, 하드디스크를 연결할 때는 연결 방식의 종류. 자, 우리가 앞에 1회 때도 이런 거 나왔어요. 뭐였었죠? IDE, EIDE, 기억나요? IDE, EID, 스카시, 그 다음에 시리얼 아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최근에는 시리얼 아타 방식이 주가 이른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하드보다는 요즘에 또 SSD를 또 많이 사용한다라고 그랬죠. 클럭 속도는 높은 것이 좋고 램을 추가할 때는 자, 램의 속도는 낮은 게 좋습니다. 속도는 낮은 게. 자, 그리고 핀 수가 168핀, 184핀, 240핀 이런 핀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68핀이다. 그럼 168핀을 사다가 꼽아야 돼요. 내가 기존에 240핀이다. 그럼 240핀을 갖다 꼽아야 되겠죠. 기존의 핀보다 더 많은 핀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자, 그래서 반드시 기존에 내가 사용하던 핀 수와 일치하는 핀을 알아야 되겠죠. 내가 몇 핀짜리인지. 그 다음에 꽂을 자리가 있는지. 뱅크, 꽂을 자리를 뱅크라고 합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그랬다고. 꽂을 자리도 없는데 메모리를 가다가 사오면 되게요? 안 돼요.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점. 자, 그 다음에 17번 글꼴. 자, 글꼴도 최근에는 안 나왔지만 10년, 8년, 9년 유사 문제들이 나오겠네요. 그러다가 한동안 안 나오다가 15년에 나온 것 같아요. 자, 글꼴의 확장자는 과거의 기출문제, 7년간 기출문제를 보시면 제공해드린 7년간 기출문제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 글꼴 파일의 확장자는 TTC, TTF, FON, 폰트죠, 폰트.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번에 보면 RTF는 그 우리가 MS 워드 같은 데서 문서를 작성한 서식이 있는 텍스트 파일이 RTF입니다. 자, 그 다음에 INF는 드라이버, 전용 프로그램이죠. 프린터 전용 프로그램, 프린터 드라이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윈도우즈 폰트 폴더에 저장되어 있고 트루 타입, 오픈 타입 이런 각각의 글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굵게 기울임꼴, 굵게 기울임꼴 이런 것들도 있고.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라는 점. 자, 18번째 IPv6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럴 때도 우리가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유사한 문제들이. 자, IPv6은 총 128비트이다. IPv4의 주소 부족. 앞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나온 거죠. IPv4와 비교했을 때 속도가 느리다? never. 자, IPv4에 비해 다 좋아요, 다. 자, 속도도 빠르고 확장성도 좋고 융통성도 좋고 호환성도 좋고 자, 인증 기밀 보안성도 좋고 호환성도 좋고 다 좋습니다. 따라서 호환성도 높으며 속도도 빠르다라는, 속도가 느리다라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0부터 255까지 점으로 구분하며 32비트 사용하며 자, IPv6은 0부터 9까지 또는 A부터 15 A부터 F까지 사용하고 콜론으로 128비트를 사용한다. 뭐래요? 갑자기 이게 뭐래요? 그래서 세 가지 주소 체계를 사용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멀티, 애니, 유니 세 가지 방식인데 IPv6은 뭐래요 방식을 사용한다. 자, 19번 문제는 신유형, 따끈따끈한 신유형의 문제 같아요. Ubiquitous Sensor Network, US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 필요한 모든 사물에 전자 태그를 부착하여 사물과 환경을 인식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통신망이다. 라는 게 USN입니다. 그러면 USN의 활용 분야는 뭔가? 자, 아까 고퍼 뭐였었죠? 자, 주제별로 정보를 검색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주제별로 인터넷 사용할 때 메뉴 방식으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거. 자, 블루투스는 근거리 무선 접속. 블루투스 뭐 스피커, 블루투스 뭐 마우스, 블루투스 키보드 많이 있죠. 자, 테러 같아, 테러. 자, 뭐 프랑스 파리 테러 그런 것처럼 테더링 그런 거죠. 자, 테더링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기기에도 인터넷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핸드폰은 인터넷이 되죠. 핸드폰에 그 인터넷이 됩니다. 그 핸드폰에 그 핫스팟 킨다고 그러죠. 핫스팟을 연결해서 컴퓨터라든가 노트북 사용 가능하죠. 즉 컴퓨터나 노트북 등이 IT 기기를 휴대폰에 연결해서 인터넷이 접속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테더링 기법입니다. 테더링. 자, 그 다음에 이제 텔레매틱스라는 게 있습니다. 텔레매틱스. 무선 통신과 GPS 기술이 결합되어 자동차의 위치 정보, GPS, 안전운전, 오락, 금융, 이런 상품 구매, 다양한 이동 통신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즉, USN, 유비퀀터스. 자, 그 사물환경과 사물과 환경을 인식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구축하는 게 USN. 그렇기 때문에 USN의 활용 분야가 텔레매틱스가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마지막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제어판의 프로그램 및 기능. 잠깐 한번 볼게요. 제어판의 프로그램 및 기능. 자, 프로그램 및 기능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설치된 업데이트. 설치된 게 어떤 거 있는지. 또 제거도 할 수 있어요. 설치된 파일을 확인하고 제거를 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 기능 사용 안함이라고 있습니다. 윈도우의 기능을 사용을 하고 싶으면 체크, 사용을 하기 싫으면 체크를 풀어서 풀어버리면 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9를 풀면 인터넷 프로그램이 제거되겠죠. 자,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풀어버리면 되고 필요한 건 다시 체크하면 되고 제거의 개념은 아닙니다. 여기는 제거의 개념이 아니라 사용하고 안 하고 기능을 사용하고 안 하고의 기능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윈도우에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오케이. 게임, 인쇄, 문서, 인터넷 정보 서비스 등 윈도우 7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기능의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아까 윈도우 기능, 사용 안함 이런 거 있었죠. 설치된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업데이트 목록에서 업데이트를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추가 테마 보기. 자, 이건 우리가 그 1회 때 잠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 가보면 디스플레이가 아니었네요. 자, 개인 설정에 가면 바탕화면 변경, 바탕화면 창색, 소리, 화면 보기. 그 중에 바탕화면 배경을 온라인으로 추가 테마 보기라는 기능도 있다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에는 윈도우의 제어판 프로그램 및 기능이 아니라 제어판의 개인 설정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20번에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2회 컴퓨터 일반도 마무리가 되었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스프레드시트 일반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